자, 히트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비밀. 히트 상품의 비밀. 히트 상품 BTS 비하인드 씬. 비하인드 씬.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좀 기다려왔던 주제인데요. 이 주제만큼은 우리 황영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혼구 황영 이전에 혼마구로 황영이라고 불렸었죠. 혼마구로 황영. 황영이 미식가시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 참치에 강합니다. 참치 미쳤죠? 참치 덕후. 참치 덕후. 참덕. 네, 저희가 지금 히트 상품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세상에 없던 상품, 세상에 없던 영역을 개척한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참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치. 참치 하면은 우리 혼마구로. 이거 또 혼막으로 됐어. 황영, 우리나라에서 참치가 언제부터 캔이 언제 들어왔죠?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야. 진짜 이거는 꼭 이거 진짜 유니크합니다. 1982년 10월 13일 매일경제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찾으신 거죠? 네. 명태, 참치 등 원양 수산물 가공 박차. 이게 헤드라인이고요. 원어 수출의 한계가 있어서 국내 시장을 노린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수산물의 수출 시장 여건이 크게 악화되자 국내 원양어업 업체들은 속속 제품 가공에 참여하면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옛날엔 잡기만 하면 팔렸던 거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수산물 어획량에 대한 쿼타 제도가 실시되고 쿼타 제도가 실시되는 것도 하나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양업 업체로 유명한 데가 어디였어요? 동원. 대림수산이 제일 먼저 뛰어들었어. 사실은 대림, 동원, 그 다음에 사조, 맛살로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오양. 이런 게 다 원양어업 하던데요. 이게 시작인 거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우리 경제 상황으로 맞물려서 80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00불을 돌파합니다. 2,000불을 돌파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가는 단계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작용하는데, 후진국에서 중진국이 된다는 건 의식주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먹고 살 만한 것이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은 퀄리티는 좀 더 고급스러운 이런 쪽으로 리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오, 한번 주세요. 왜? 갑자기? 아니 말이 좀 느려지고 이럴 때 해줘야 돼. 그래서 칼라 테레비 81년에 나왔잖아요. 일상생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80년대 초반이에요. 80년대 초반에 전국적으로 다 깔린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안 가면 안 돼? 그냥 참치 쪽에서 있으면 안 돼? 참치하고 관련이 있어서. 아 진짜? 네. 세탁기,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우리나라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소개돼서 80년대 초중반에 모든 가정이 보급돼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식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물을 사서 가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1차 가공돼 있거나 지금 형태의 어떤 HMR 형태의 반조리 형태거나 레토르트, 우후죽순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 참치 캔은 원래는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네, 원래 미국에서 만들었어요. 참치 잡아서 얘네들이 뭐 회를 먹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왜 그럼 참치를 통조림을 만들었냐면 전 세계 그 물고기 생선 통조림 중에 제일 포션이 큰 게 연어? 또 꽁치. 꽁꽁치캔. 정어리예요, 정어리. 정어리. 정어리가 한 번 잡을 때 정말 많이 때로 몰려다니니까 꽁치도 그렇지만. 참고로 등푸른 생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는 거냐면 정어리도 마찬가지예요. 등이 푸르고 배는 어떤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에서 보면 파란색이 보호색이고요. 흰색이어서 밑에 포식자가 보기에는 하얀색이라서 그게 보호색인 거예요. 이 새끼들이 따라서 때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 굉장히 스피디하다고 이런 걸 잡아먹는 거예요. 정어리든 꽁치를 잡아먹는 게 참치예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로 수준은 조선시대의 정책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섬에 사람을 거주하지 않게 했어요. 공도 정책이라고 그래요. 섬을 비우자예요. 그래서 왜구가 출몰했었던 배경에는 그것도 작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산어부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생선 잡아서 관찰을 하지 좀 멀리 가서 스피디한 걸 잡아먹지 않았어요. 등 푸른 생선이 좋다 이런 구라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제국주 일본 시대 때 왜 등 푸른 생선 잡았냐? 그거 잡아서 못 썼어요. 기름을 쓴 거야, 기름. 기름을 뽑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거였기 때문에 많이 잡고 먹여야 됐던 거라 그만큼 때로 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어리예요.
정어리 통조림은 값도 쌀 뿐더러 영양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정어리 통조림 납작하게 껍데기 갈아서 빽빽하게 넣거든요. 그래서 성문 기본령에 나온 표현이 뭐였어요? 버스를 탔는데, 성문 기본령?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빡빡빡 꽉 차서 너무 혼잡하다 그런 걸 관용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Packed like sardines. 정어리가 패킹된 것처럼 사람이 많다 이 뜻이에요. 미쳤다. 미군 방위 출신이잖아. 주한미군. 아, 미군 방위. 미방. 그 정어리 통조림 딱 열면 몇십 마리가 꽉 지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만큼 값싸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쓰여요. 그럼 미국 어부들이 정어리를 잡아야 돼. 정어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정어리를 다 잡아 처먹은 참치 새끼들만 걸리네? 그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참치를 잡아. 그래야 정어리도 살아남을 테니까. 이 오라는 정어리는 안 오고 참치만 오니까 이 잡았는데 먹는 방법이 미국은 회도 안 먹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삶아서 그냥 캔으로 해서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쓰임새가 튜나 들어가는 샐러드나 샌드위치 이런 거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래도 워낙 거긴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사실은 참치 캔이 시작된 그 오리지널 스토리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역시 나 홈마그로 진짜. 와, 정어리 보호하려고 참치 잡다. 와, 대박. 그래서 대박. 미쳤다. 일본도 참치캔을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일본 참치캔을 뭐라고 팔냐면 바다의 닭고기 시치킨이라고 해서 팔아요. 저 아닙니다. 잠깐만 여긴 것 같아. 아, 미안합니다. 녹화 중에 카톡을 켜놓은 황영입니다. 녹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3시간 좀 넘었네요. 자, 1번 큐. 그리고 한 100년 전만 해도 사실 일본이 대단한 나라였던 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1930년대부터 정밀기계 카메라 만들어서 수출했으니까 그때 일본에서 그 가장 수출 많이 하고 가장 앞섰던 카메라 브랜드가 캐논이죠. 캐논은 왜 캐논입니까? 몰라요. 와, 이런 거 너무 좋다. 비밀. 캐논의 비밀. 캐논 브랜드는 원래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천수 관음보살에서 나온 얘기예요. 관음보살의 일본식 발음이 콰논이에요. 콰논. 미쳤다, 진짜. 그래서 최초 초기의 캐논 브랜드 로고를 보시면 관음보살이 있어요. 근데 그 발음이 뭐다? 관음보살의 발음이 콰논. 근데 이게 수출을 하고 그러는데 양놈들한테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무서워. 비주얼이 무서워. 콰논 발음을 제일 쉽게 표기하게 바꾼 게 캐논이에요. 그럼 캐논의 변주곡은 그건 아니라고 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끔 캐논이 N이 하나 더 들어간 대포에서 나온 거다. 대포도 슛 쏘는 거고 카메라도 슛이니까 캐논이다라고 우기는 브랜드 전문가라는 새끼들이 몇 명 있어요. 너무 좋아해라는 거. 개뿔도 모르면 닥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콰논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00년 전 일본은 어찌됐건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그 당시 서구 열강과 비슷하게 따라잡을 했던 정도로는 했던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참치캔이 나왔고 20-30년 후에 일본에서 또 참치캔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팔기 시작한 게 50년대예요. 그게 제품 이름이 시치킨이에요. 바다의 닭고기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시치킨이라고 하면 참치를 의미하게 돼요. 바다의 닭고기. 그래서 지금도 팔린다고 하고 저는 먹어보진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썼던 표현인 것 같긴 해요. 바다의 닭고기라는 표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원형 업체가 잡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수의 돌파구를 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공략이 가능하겠죠. 이제 냉동, 해동 기술이 확보된 상황이니까 잡은 걸 가지고 회로 먹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동원, 오양, 사조 다 횟집을 했죠. 참치 횟집 있잖아요. 맞네. 그리고 그거를 보다 많은 사람에 먹이기 위해서는 가공한 형태의 편리한 형태의 참치캔이 나오게 되고 때마침 우리나라의 수준도 높아져 가고 서구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되고 이런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여러 원형업체가 막 트라이를 했지만 최초에는 아마 동원 참치캔이 처음이라고 저는 기억이 나고요. 동원 참치가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우리 식생활을 바꾼 두 가지인데 참치캔하고요. 소세지가 아닌 소시지의 등장이라고 봐요. 분홍 소세지. 우리가 먹던 소세지, 그러니까 생선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사실은 분홍 소세지가 아니라 마침내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의 변주 형태가 비엔나에서 팔았던 비엔나 소세지인 거예요. 근데 그것 사실은 일본에서 50, 60년대에
그거 된 게 들어온 거예요. 참치캔이 그렇게 들어오면서 아까 햇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혀 먹지 않았던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가 들어오면서 도입이 되면서 시장이 형성되게 된 거죠. 참치캔의 참치는 사실은 뭐 참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혼막으로도 있고 하지만 참치는 대부분 다랑어로 만들어요. 참치캔은 대부분 다랑어로 만들고 새치도 쓰이지만 뭐 새치, 가다랑어, 다다랑어 많잖아요. 메카도 있고. 근데 주로 다랑어로 쓰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회 먹는 참치는 마구로라 부르고요. 그냥 참치캔은 튜나에서 나온 추나라고 불러요. 명확히 구분돼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히스토리를 어느 정도 뽑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디서 들을 수도 없어요. 이건 유튜브가 아니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그러면은 어렸을 때 참치를 드셨어요? 참치 처음 먹어본 게 군대 있을 때. 미군 방위할 때? 네, 미군 방위할 때. 그러니까 참치 뭐 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참치캔 우린 지금 캔은 참치캔 고등학교 얘기하는 먹었죠. 황영이 워낙 얘기 너무 멋있게 잘해주셔서 제가 약간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바꿔빨라고 말한 거고. 요거는 참치 전체 히스토리로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참치 캔 전에 그래서가 무서워. 참치 얘기를 짧게 한번 더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참치 얘기를 해보자고. 그 채널 J에서 참치 잡는 어부 얘기만 극한의 직업. 네, 극한 직업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참치는 그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낚시처럼 해서 1회당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2년 동안 공친 어부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면 전기로 감전시켜서 작살로 해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kg 넘어가면 정말 비싼 거고요. 그러니까 참치는 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냉장에서 일본 전역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잡히는 수량이 워낙 귀하니까 정말 비싼 어종이었던 거예요. 회로 먹기에도. 그 아오모리현이라고 있어요. 그 사과, 합격 사과 유명한 아오모리. 거기 예. 오음인가 하는 큰 항구가 있어요. 그게 일본 참치 어항의 최고예요. 거기서 잡힌 게 최고로 쳐요. 그럼 일본은 얘네는 의미나 상징을 붙이는 걸 좋아하는 놈들이니까 새해 첫날 잡은 참치를 경매해서 그 경매가가 어떤 마케팅 포인트예요. 비싼 거는 3천만 엔 이런 게 있어요. 억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참치 그 프랜차이즈인데 얼굴 둥글둥글한 사장 얼굴 찍힌 게 있어. 그 새끼가 주로 사. 일본에도 참치가 대중화된 건 사실은 냉동 참치 때문이에요. 별로 쓸데없는데 참치가 어디서 많이 잡혀요? 남태평양. 원양어업 말고. 미국 쪽에서 참치 많이 잡혀. 근데 걔네들은 캔 말고 써먹을 데도 없어. 회도 안 먹어. 60, 70년대 일본이 대규모로 전자제품을 미국에 수출해요. 배로 가죠? 그랬다, 거기서 시원하다. 테레비, 트랜스라디오 다 내려놓고 거기에 냉동 그거로 해서 참치 실어 오는 거예요. 그게 일본 참치 대중화에 보이지 않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러면 참치는 뭐가 또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치가 쫙 일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우리가 받은 거고요. 저 질문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런 뭐 어디 혼막으로 이런 거 파는 데는 한번 얼렸던 걸 해동한 건가요? 좋은 참치 횟집의 기준은 어떤 해동 기술을 쓰느냐예요. 거의 생참치는 거의 없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 관광객 많이 가니까 생참치 잘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괌, 사이판, 필리핀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맛있지도 않은 거죠. 기본적 회를 뜨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사실 기술인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참치가 이제 부위별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치 얘기 한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난 그래서 82년에 우리나라에서 참치캔을 만든 배경은 뭔지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잡은 거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수 시장에서도 팔아야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도 맞는데요. 환경적인 요인이 맞은 거죠. 펑키트리도 맞는데 위키트리에 보면 동원그룹 50년사에 나와 있대요. 참치 통조림 이제 동원이 만들 때 미국과의 무역 마찰 해결이라는 전략도 숨어 있었다고. 당시 동원 산업이 미국 스타키스트랑 거래 관계를 유지했는데 동원 측이 최대 공급자가 되면서 스타키스트가 물량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자 결국 국내 판매를 결심하게 된 거다. 쉽게 풀자고 S 업체가 있는 거야. 동원은 잡아서 거기에 납품을 했던 거야. 근데 그 S 업체가 그동안 100을 납품했으면 50만 해, 이 새끼야. 그럼 잡은 나머지 50 갖고 어떡할 거냐고. 우리가 팔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걸 뭐 아름답게 무역 마찰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 쿼타에 걸리니까 잡은 거 해결할 수가 없고. 화를 내세요.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동원그룹에서 그 스타키스트를 인수했어요. 그건 멋있다.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동원그룹 2016년 홍보 영상 보면 그 스타키스트 거기부터 가갖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진짜? 그 문 감독님이 문피아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 우리를 박대하던 데를 인수했어요. 완전 멋있다. 거기서부터 홍보 영상이 시작을 해요. 이게 마치 우리 흥 소장이 성공해서 자기가 사장을 하면서 나를 직원으로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네. 간만에 우리 혼마구로 훈구 황영께서 혼구 본색을 지금 보여줬던 1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동원참치의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라 김풀이라고 저희 삼행시 찐팬이 녹화 현장에 난입해가지고 어찌나 황영편만 들은지 나 진짜 좀 속상해. 나 섭섭하다. 섭섭해.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황영 말씀 좀 끊지 말라고 막 저쪽에서 승질을 막 내고 있는데 꿀 3kg 들고 오는 바람에 봐줍니다. 제가. 진짜 꿀 빤다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동원참치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명확히 기억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동원참치 캔이 나온 게 몇 년이야? 82년. 그래 정확하네. 우리 반에서 조금 산다 하는 애들이 가져오는 반찬이 김, 포장김, 양반김. 동원 양반김. 그다음에 동원참치, 그리고 삼양 컵라면 있죠. 이 조그만 거 있어요. 당시 가격으로 한 250원. 아르르만한 거 있어요. 긴 거. 이거 가지고 오는 애는 좀 사는 집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삼양컵라면은 80년대 초반에 농심이 이 컵라면으로 대박을 쳤는데 삼양컵라면은 그 이전에 있었어요. 육개장 사발면 나오기 전에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햇반이랑은 완전 다르죠 사실은. 햇반은 밥을 하면 먹을 수 있는 대체제가 명확히 있고 엄마라는 존재는 가족들의 따뜻한 밥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고 참치는 솔직히 구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가서 잡아올 수도 없는 거고 좀 고급 식품처럼. 햇반하고는 좀 다르게 엄마의 길티함을 자극하지 않는 반찬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냥 캔 가져가 이러기도 했으니까요. 문피에게서 일정 정도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인데 좀 사는 집에서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 학교 애들이 좀 잘 살아요. 좀 있는 집 애들은 반찬이 딱 나오면 프랑크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쫙 있으면서 거기에 캔이 하나 딱 있어. 그리고 더 잘 사는 애는 슬라이스 치즈가 있어. 이런. 그때 슬라이스 치즈는 국산 제품이 없었어요. 다 남대문 도깨비 시장에서 사거나 2000년대 초반까지 좋은 차 앞에 보면 미군 부대 출입증 붙었던 거 기억나세요? 꼭 우리가 같이 기억나리란 보장이 있으니까. 우리랑 다른 세대시면서. 거기서 구입해요. 고급 식품이었어. 고급. 그러니까 최고급은 아니지만 그냥 싸구려 통조림의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82년에 신문 기사에 바다의 귀족 참치 82년에 국내 최초로 참치캔을 출시하고 광고는 83년에 했어요. 참치업계 세계 1위 동원산업 드디어 참치캔으로 세계 1위에 도전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84년에 백일섭 씨를 모델로 TV 광고를 합니다. 글씨. 근데 그때 카피가 건강한 자연의 아이로 키우자. 잘했네. 이런 마케팅의 또 하나 배경 된 게 그게 또 코로나가 준 어찌 보면 좋은 코로나 얘기. 좋은 영향력인데 선진국에 대한 환상이 상당 부분 깨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패감이나 그런 데서 많이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먹히는 레퍼런스, 마케팅 레퍼런스는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선진국에서는 이러면 우리 우르르 밴드웨건처럼 물려가요. 그렇죠. 두 번째, 조금 더 지역적으로 좁히면 강남에서는 이게 먹어주는 거예요. 풀무원의 성공 요인을 얘기할 때 이거 강남 압구정동 아줌마들이 먹는 콩나물이야. 그거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고급 어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선진국형인 어떤 식품이다라고 강조했던 게 당시 우르르 몰려가게 했던 마케팅 효과를 크게 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연어캔은 왜 망했어요? 맛없으니까 망했겠죠. 뭐. 맛없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저는 그 퍽퍽함이 싫어요. 식감이 네. 이게 우리가 그때 참치캔을 도입한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멋있다. 좀 멋있어. 멋있다. 이거 멋있다. 뭔 얘기가 나온다고? 아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참치캔은 갖고 왔어. 자, 이제 팔아야 돼. 어떻게 팔아야지? 이거
식재료 자체로는 선진국형 식품이고 이거 잡는데도 이게 원양 선단위 가가지고 귀한 거야 라고 얘기하려면 야 생선 하나 잡는데 저렇게 해야 돼? 동원 참치건 뭐건 참치 잡는데 무슨 막 레이더 동원하고 뭐 이런 게 나올 헬기 거야. 날아가고 이렇게 귀하게 한 거야 라고 해서 밸류를 높이긴 했어요. 자 그런데 남은 게 있어요. 이게 음식이잖아. 그렇게 귀하고 좋은 거라고 알았는데 이게 일상화되고 일반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상황에서 다 먹어야지. 그렇죠. 왔는데 꽁치 통조림은 뭐해 먹을지 알아. 참치캔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맞아. 근데 통조림은 잘 생각해 보시면 통조림은 원래가 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먹어도 되게 보존을 오래 한 게 통조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통조림에 돼 있는 거를 2차적으로 조리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어도 맛이 좋으면 그 통조림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참치캔은 다양한 UCG로 시장을 넓혀놓은 거 이전에 참치캔 자체 그것만 먹어도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참치캔과 다른 꽁치나 고등어의 비주얼상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기름 색깔. 그렇지. 또 원형이 없죠. 그렇지. 원형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참치가 워낙 커서 그러는데 동원 참치의 처음 론칭 브랜드가 동원 참치 살코기 캔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의미를 함축하냐면 야 이거 쓸데없는 부위 없고 제일 좋은 살코기만 있는 거야 라는 걸 강하게 인식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먹어도 맛있어야 되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많이 바뀌었겠습니다. 걔네들은 참치 통조림 할 때 뭐 넣냐면 소금물 넣어요. 원래 미국 참치 통조림은 연한 소금물에 그냥 넣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름 넣는 데도 많죠. 동원 참치 그런 노력은 한 것 같아요. 보관도 용이하지만 그냥 그대로 먹어도 맛있게 맛을 내는 게 뭐냐라는 고민을 했던 거고 그게 모카시로 짠 면실류죠. 오뚜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상화되는 식품군에서는 적절한 품질을 제공하고 별도 브랜딩을 하지 않고 가격 경쟁력을 승부해요. 그럼 오뚜기는 그 안에 기름 뭐 넣겠어요? 콩기름 넣겠지 뭘. 그래서 면실류가 아니라 뭐 대두를 쓰는 데도 있고 카놀라를 쓰는 데 있으면 처음에 면실류에 기름이지만 가장 어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캔 자체를 그냥 먹을 때 주로 뭐랑 같이 먹어요? 밥하고 먹을 때도 굉장히 어울린다는 인식이 스면서부터는 쫙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도입기에서 자리 잡았던 거고 이제 UCG를 활용한 건 도입과 성장기로 가면서지만 그래서 그런 고급 어종 선진국형 식품이라는 그런 인식을 밑바탕으로 깔고 한국 사람이 그냥 그 상태로 먹어도 가장 맛있는 형태로 준비하고 이게 자리를 확 잡을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밥 떨어졌을 때 햇반과는 좀 상반이에요. 바다의 귀족. 응? 어렵게 잡았어. 이거 선진국이야. 요렇게 딱 포지셔닝 혹은 퍼셉션을 하나로 쫙 몰아가는 도입 단계 그거는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그렇죠. 처음에는 기름 버리지 마세요란 말도 많이 했어요. 같이 먹어도 된다고. 기름 먹어도 된다고 기름 버리지 말라는 것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도시락 반찬으로 그렇게 하지 기름 먹어도 맛있다니까 캔만 가져가도 되는 거였던 거지. 자, 이 정도로 그 동원 참치 도입기, 참치캔의 도입기 얘기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성장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우리 혼마구로 황영께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국내 참치캔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고 동원 참치 런칭 정도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동원 참치가 그 뒤로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성장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보시죠. 아까도 우리가 햇반 때 성장기를 얘기했지만 성장기의 기본적인 특징은 경쟁자가 들어온다. 그리고 전체 수요에서 흔히 말하는 선택적 수요, 특정 수요만을 공략하는 제품이나 이런 것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게 한 크게 두세 가지 형태로 발현된다고 보는데 참치는 누구나 남녀노소 먹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성장기가 확실하게 들어섰다는 증표 중에 하나는 저는 90년대 초반에 한성기업의 자회사인 한성식품에서 어린이 참치 튜니를 출시했을 때 어린이 참치 튜니라고 있었어요. 이 타겟 중에 극히 일부만을 집중하는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고 선택적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일상화됐는데 자주 먹게 될 계기를 마련해 주려면 UCG를 일부러 메이커가 교육시키듯이 나눠줘야 돼요. 선빵을 먼저 날려야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치찌개용 참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 태평양에 있는 참치가 난 나중에 죽어서 김치찌개 들어가고 싶어라든가 용도를 지정하고 죽지 않아. 그렇지. 감독이 웃었어. 그러니까 김치찌개용 참치 이런 식으로
어디에 쓰인다라고 나가거나 거기에 추가적인 가공을 해서 얘기한 대로 야채 참치, 고추 참치. 근데 사실은 고추 참치가 나왔다는 건 이 식품 자체가 한국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보이고 그 고추 참치는 때마침 사조에서 냈어요, 최초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시지, 특정한 타겟, 별도의 어떤 용도 이런 식으로 막 분화되면서 근데 아마 이렇게 돼요. 시장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 리드를 자극한 대로 쭉 펼쳐지다가 일정 정도 시장이 성장하면 또 줄어들어요. 지금 햇반도 햇반 이름 하나로 한 20, 30개가 있을 거예요. 성숙 시장 가면 줄듯이 그런 경쟁들 그런 것이 참치의 대중화의 그 성장기 때 그 경쟁사의 등장과 다양한 용도 간의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로 참치 캔 시장 자체가 확 컸을 거다. 지금 고프라 김프리께서 저에게 카톡 이미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원 산업이 84년에 추석 선물 세트를 개발했대. 그 얘기는 추석 선물 세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저는 황영의 기억력이 참 엄청나다는 게 제가 이 동원 참치 광고들만 쭉 모아서 오늘 촬영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당대 가장 핫한 모델 중에 하나였죠. 원미경 씨를 메인 모델로 썼고 91년 좋은 안에 좋은 참치편이라는 광고를 만들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참치를 가지고 찌개에 넣는 내가 실력을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참치 김치찌개를 끓여요. 91년 광고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92년에 이제 가미 참치 캔을 만들기 시작해요. 가미 참치 캔이라면 김치 참치, 야채 참치. 흥 소장이 얘기했던 DHA가 92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황영께서 말씀하셨던 UCG를 쪼개서 알려줘야 된다는 게 참치김밥 만들어 드세요. 참치 샌드위치 만들어 드세요. 상추 쌈에도 좋아요. 이런 광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웃길 것 같아. 그 두 가지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놀라는 건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보고 경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국 사람이 봤을 때 평생 전국에 동시에 비가 내리는 걸 본지 못했어요. 중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놀라는 건 스팸을 귀한 분한테 선물하는 걸 보고 경악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후로 외국 사람들이 이 스팸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 84년에 선물 세트로 나왔다는 게 지금도 명절 선물 세트 중에 스테디셀러가 참치예요. 완전이죠. 참치, 스팸 두 개 쌍두마차죠. 1999년이 동원 그룹 동원 참치 30주년인 것 같아요. 이때 메인 카피가 되게 멋있어요. 대한민국 참치, 동원 참치. 이게 말씀하시는 게 그 선단 쫙 끌고 가고 레이더 돌고 헬기 날고 뭐 이러면서 바다에 이렇게 태극 문양이 싹 새겨지는 국뽕 광고였고 2000년에 동원 선물 세트 광고가 등장을 합니다. 이 광고 기똥차요. 잘 만들었어요? 이 코카콜라 광고 같아요.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여줄 거죠? 네. 넣어주세요. 명절 선물의 대명사 동원 선물 세트. CM송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아주 세련되구나. 코카콜라스러워요. 이 광고는. 하여간 먹는 거든 뭐든 세일즈를 늘리는 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안 먹던 놈 먹게 하기. 두 번째, 먹던 놈 자주 먹게 하기. 세 번째,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게 하기. 한 번 살 때 많이 사게 하기. 자, 그러면 참치 캔 안 먹던 놈 먹게 하는 것, 자주 먹게 하는 것,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게 하는 것, 이 한 번에 볼륨을 높이는 거는 선물 세트로 해결을 한 것 같고, 자주 먹게 하기 부분이 사실은 얘기했던 대로 UCG를 계속 늘린 거예요. 약간의 고민은 제가 고민할 건 아닌데 참치 캔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세에서 쇠퇴기를 접어들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가 브랜드 사례로 그렇게 뭐 유명하고 코카콜라가 잘하고 펩시는 떨어지는 걸 나오지만 펩시콜라가 망하지 않고 잘 되는 이유는 개인 소비자 차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개인이 골라 먹을 땐 코카콜라 부르지만 어디 햄버거 집 가서 콜라 나왔을 때 이게 어디 거냐고 묻지 않아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소세지와 소시지와 참치캔이라는 그동안 없었던
선진국형 식품이 나왔는데 지금 소시지나 햄은 옛날처럼 우리 급식이니까 이제 도시락에 안 쓰여요. 이제 각광받지도 않죠. 각광받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냐면 그게 재료로 들어가는 음식이 일반화돼서예요. 피자부터 시작해서. 참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 단위에서 소비가 아닌 가공된 형태의 소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엔 일정 정도 한계 봉착한 거 아닌가. 참치김밥 있고 참치김치찌개 있고 한데 참치 샌드위치도 있고 한데 조금 더 개인 차원에서 개인 단위 소비자가 아닌 가공된 형태 음식에 참치가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개발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전 참치 회사가 장기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고프라 김풀이 적기 시작했어. 오, 황영 찐팬. 참치 맛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어린이 시장을 빨리 공략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펩시콜라가 개인 단위에서는 안 되지만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성공하고 배달에서 성공했듯 참치를 가지고 하는 레시피 개발이나 그런 음식점에 대한 투자나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동안 참치는 어떻게 소비됐냐면 참치 가져온 거 회로 먹거나 캔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참치캔 시장이 준다는 건 참치회 시장이 주지도 않을 거예요. 참치캔 시장이 준다는 건 개인 단위 소비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젊은 인구는 줄고 노인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려면 애들을 잡아는 거 하나랑 참치가 들어간 음식에 대한 레시피 개발에 사실은 투자하고 혹은 가능하다면 참치 캔을 활용한 음식점이든 술집을 백화주막처럼 하는 것도 마케팅적인 투자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황영에 대해서 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2000년대 들면서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메인 카피는 참치는 평생 식품이에요. 동원 참치의 메인 카피가 참치는 평생 식품인데 이때 광고가 뭐냐면 사진 찍으면서 참치 그래서 애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참치 하면서 사진 찍는 광고가 나오고 이 2001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활용법들을 소개합니다. 모델을 박주미 씨를 고정 모델로 써서 그러면서 참치 갖고 막 할 수 있는 레시피로 광고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이제 개인 소비자 차원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개인 소비자가 아닌 식당. 네? 사실은 아까 황영이 얘기한 걸 제가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밥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땡기면 참치가 나와야 돼. 무슨 얘기냐면 콜라 따라주듯이 참치마요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치만 써서 하는 배달 음식점. 근데 동원이 아예 하는 거야. 여기는 참치 샐러드도 맛있고 참치 샌드위치도 맛있고 근데 뭔가 있어야지. 칼이 있긴 있어야겠죠. 햇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상의 그 수요 빈대가 워낙 크다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 확보해야 될 1차 수요만큼은 명확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하게 밥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로서는 된 것 같고 편의점에서조차 낮게 다니도 팔지만 4개씩 묶어서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장사가 되려면 집에 스택을 해야 되거든요.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참치는 그러면 명확하게 확보하고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1차 수요가 무엇일까? 밑반찬 없을 때 그런 상황은 가능한데 그래도 참치 시장이 줄더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먹을 거라든가 이 상황만큼은 먹을 거에 대한 게 제가 밑반찬 부족할 때를 떠올리지 못했지만 그게 명확하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자, 저희가 참치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위다 보니까 동원 참치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참치캔 시장이 쇠퇴기는 아닌 것 같고 성숙기에 접어든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동원 참치에서 작년에 아주 핫한 광고를 하나 만들어서 브랜드 재활성화에 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황영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방금 전에 쉬는 시간에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1등은 숙명이 있습니다. 1등은 그 카테고리 자체의 흥망성쇠를 책임지는 그러네. 맏형이니까. 책임져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어요. 우리가 즉석밥이라고 하지 않고 햇반이라고 부르듯 참치캔 얘기할 때는 그냥 동원 참치가 입에 붙어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명사화 될 정도로 확고한 1등이란 건
참치캔이라는 이 카테고리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왕관을 쓴 자 그 네, 무게를.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축구선수 지동원 부를 때 지참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최근 광고를 이제 두 분이 얘기해줘서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경쟁의 시선으로 보면 야, 저거는 동원 참치캔을 먹어야 될 원트가 아니라 참치캔을 먹어야 되는 니드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 3등이 했다면 1등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겠다. 근데 동원이니까 할 수 있고 확률적으로 저걸 보고 참치캔을 해서 뭘 먹고 싶으면 확률적으로 동원으로 올 거니까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동원 참치가 업계 1등으로서 카테고리 전체의 흥망성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게 들었어요. 딱 광고를 보고. 저는 사실은 그 브랜드 재활성화, 리바이탈리제이션, 사실 바카스도 그거에 노력했고 성공했다고 보고요. 가스활명수 같은 경우도 콜라보도 많이 했고 좋은 캠페인 했죠. 그래서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인식적으로는 그렇고, 그 외에도 뭐 롱런 브랜드 중에 재활성화시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히트 상품의 비밀 해서 도입, 성장, 성숙, 쇠퇴까지 가지 않은 히트하고 있는 브랜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동원참치 작년에 이 참치송은 매우 좋은 수였다고 저도 마케터 기획자로서 칭찬하고 싶고 참 리스펙트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어찌됐건 심플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 송이 페스티벌 같은데 우리 고프라 님이 제보해 주셨는데 페스티벌에서 이 송을 틀면서 춤을 추거나 사람들이 놀게 하는 거는 엄청난 바이럴 파워고 실행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TV 광고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TV 잘 안 봅니다. 유튜브라는 미디어 안에서 딱 최적화된 좋은 어떤 배경 딱 눈에 딱 띄고 좋은 배우들 송 이게 아주 삼박자 잘 맞은 것 같고 물론 이게 매출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식적인 브랜드 재활성화 동원 참치는 늙은 브랜드가 아니다. 젊은 애들이 갖고 놀 수 있다. 지참치 얘기했고 팽수도 썼어요. 그 다음에 트로트 가수 동원이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이 동원 참치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과 이것 끝에 얘를 좀 젊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지금 그 광고를 보면 그 보여주는 방식, 컨텐츠, 그 크리에이티브물이 보여지는 방식이 굉장히 트렌디하고 재미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브랜드 재활성화의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했다라고 생각되고요. 재밌어요. 약간 아쉬운 건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가치 부분에 있어서의 그 참치캔, 참치에 대해서 그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좀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왜 안 내려고? 왜? 뭘 가치랑 뭐 이런 거 참치캔을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가요. 아니 그게 농담입니다. 제가 괜히 엉기려고 한 거. 일본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하고 그 나라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몇 년째 그 도쿄의 츠키지 수산시장에서 경매를 해요. 새해 초에. 그러면 그게 일본 전국에 방송되는 뉴스가 돼요. 2019년 1월 초에 그 프랜차이즈 이름이 스시잔마이에요. 그 얼굴 넙대대한 똥똥한 아저씨가 사장이에요. 예. 그 아저씨가 몇 년째 제일 비싸게 사는데 그 한 마리에 3억 3천만 엔에 팔렸어요. 3억 3천만 엥? 그럼 얼마야? 그러면 35억이야. 35억? 참치 한 마리에. 이거 썸네일. 근데 이게 35억을 했다는 게 일본 애들 특유의 어떤 막그 우왕을 떠는 것도 되는데 나는 그게 그렇다고 봐요. 스시잔마이는 그 참치 그 프랜차이즈인데 굉장히 싼 데예요. 거기서 제일 비싼 걸 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참치라는 거 이 대상 자체가 여전히 귀하고 고급스럽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증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건 아니더라도 물론 동원도 열심히 하고 그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트렌디한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유시지를 계속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치라는 것 자체가 식품의 어떤 재료로서 처음에 80년대 나왔을 때처럼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거고 그렇다는 걸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 프로그램이 하나쯤은 준비되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좀 참치캔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치캔을 프리미엄 참치캔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 어렵죠 아무래도. 저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인데 꼭 캔이어야 되나? 참치캔 보관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칼라 안 비게 요즘엔 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따기 쉽게 하는 것 같은데 환경도 지금 문제인데 해야 되냐? 아니면 구독
뭐 말도 안 되지만 아까 고프라님이 보내주신 것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1인당 1년에 4캔을 소비한대요. 더 먹는 사람 더 먹겠죠. 근데 삼다수가 앱으로 직접 주문하게 하거든요. 워낙 이제 강력하니까 나는 한 달에 5캔 대신에 한 50, 40% 할인해서 난 매달 받아 먹을게요. 아니면 캔으로 말고 환경 보호되는 좋은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어떤 파우치나 어떤 그 재활용 잘 되는 이런 거에 참치를 그만큼 넣어서 보관 냉장고에 잘 넣을 수 있게 락앤락과 콜라보를 한다든지. 아무튼 핵심은 마트 와서 하고 온라인에 주문하는 것도 있는데 나 10,000원만 내면 13,000원어치 참치를 나는 매달 받아 먹을 수 있어. 구독 경제라는 게 지금 엉뚱한 얘기긴 한데 아마 그걸 이제 거창하게 구독 경제라고 해서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신규 고객을 창출해서 시장을 키우는 그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확보한 기존 고객을 이탈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액티베이션하게 하는 리텐션하고 액티베이션하는 쪽이 마케팅의 포커스로 점점 더 가고 있어요. 그런 단계이기도 요즘 마케팅. 그걸 해결하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구독 경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엉뚱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충분히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요. 아, 문피. 우리 그래도 딱 얘기한 거를 또 써먹을 수 있는 이거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시다면? 저는 이번에 이제 이 햇반과 동원 참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햇반의 마음가짐으로 삼행시를 시작했는데 이게 마음이 아파. 도입, 성장 이미 성숙으로 간 것 같아. 성장 아직 안 했어. 어떻게 하면은 동원 참치처럼 재활성화를 할까? 우리 맞다. 황영을 맞다. 어떻게 히트 상품을 만들어서 춤을 치우게 하자. 황영을 주제로 히트 상품의 비밀이란 컨텐츠를 만드는 날이 올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테고리를 개척한 브랜드가 가지는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거에 물론 기업이 그 이윤 추구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이윤 추구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카테고리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엉뚱한 사례입니다만 위워크의 그 어떤 그 맞아. 쇠락을 보면서 홍영이들. 이게 자칫 공유 경제라는 게 껍데기만 이쁘게 포장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위워크가 거기 CEO였던 젊은 양반도 그렇고 그래서 공유 오피스라는 카테고리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비단 참치뿐이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를 개척한 1위 브랜드는 그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숙명 그걸 잘 자각하고 그 카테고리 전체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 기업 이윤을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교훈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업 활동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치를 회로 드실 때 우선은 본인의 경제 사정에 맞춰서 드셔야 됩니다만 우리가 선진국이란 말에 짓눌리는 중압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우리가 스포츠 중계에서 한국이라고 표기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한 거는 2002년 월드컵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참치 드실 때 본인에 맞춰서 드시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제발 부탁드리는 건 김 싸 먹지 좀 마세요. 잔소리 저기 황영 카메라 대고 이거 한번 해주세요. 참치에 김 싸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이게 기름친지 어떤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미각은 갖춰야 되고요. 부담 없는 가격에 무한 리필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나이가 이제 40 정도 되시거나 그러면 어디가 맛있다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명한 데가 많은데 저기는 이름값을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훨씬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참치 드실 때 김 싸 드시지 말고요. 기름치 나오면 도망갈 정도의 자신감이나 항해할 정도의 패기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부위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학습하면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참치를 우리가 뭐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좀 알고 먹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연하게 얘기하세요? 똑똑히 뭐 이거 해야지. 지치셨네. 한 4시간, 5시간 정도 찍으니까. 지금 그렇죠. 한 5시간 찍었더니 또 황영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조에서 우레 영역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아갖고 마무리 좀. 히트 상품의 비밀 시리즈 저희가 계속 다음 시리즈도 한다고 하면서 그 시리즈 끝나면 안 하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 너무 옛날 얘기를 좀 했어.
저희가 이번 주제 정하기 전에 뭐 생수도 생각했었고요. 뭐 김치도 생각했었고요. 저는 예를 들어 백종원, 뭐 어떤 연예인, 가수, 배우, 감독 이런 것도 저는 한번 시도 아, 예. 저는 그래서 싶습니다. 그분의 도입 성장. 네, 그래서 저는 제작자로서 우리 황영의 도입, 성장, 성숙을 다루는 컨텐츠를 빨리 만들고 싶습니다. 힘 좀 내주죠, 황영.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자,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마지막에 왜 참치를 먹을 때 김이랑 드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아예 너무 진중하게 가거나 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어요? 몰라. 그냥 끝낼 거야. 고프라긴 프리즘 잡아줘. 차라리 욕을 하든지. 그게 나아. 아니 쪽팔리게 왜 조미김에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치. 부위 구분해서 먹고 40대 이상은 좀 팩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황영은 입만 움직이고 뒤에서 얘기한다. 근데 그건 너무 멋있었어. 뭐뭐하는 패기는 가지십시오. 기름치 나오면 도망치는 패기는 가지십시오. 도망치지 말자고. 부위별로. 도망치라 그런 거야. 오늘 아침 9시에 세종시에서 우등버스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 긴 시간 동안 현재 시각 7시 22분인데요. 엄청나요. 우리 고프라긴 프리께 박수. 너무너무 감사하신 분이 진짜 눈물 나. 너무 감사합니다.